시간이 달라요. 쟤네 나와. 선생님, 제 이번 주 토요일 못 나고 다음 주부터 나오셨는데. 어쩔 수 없죠. 저기 내신은요 그냥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중3은 중2하고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딴 것보다 너는 이제 한 살 더 먹었어. 그리고 내신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뻔하게 고등학교 가서 100% 당합니다. 내가 그 최근에 우리 학원 오픈하고 나가지고 우리 학원 거쳐갔던 애들 예전에 그 반편성고사 본 거, 베이스 테스트 검사한 거 그것들 다 내가 통계 내가지고 그때 얘는 지금 어디 가고 이런 걸 다 내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 해봤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 그때 결과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3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널널한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장된 어떤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진지함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과연 뭘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계속 희덕대다가 나한테 뒤지게 하는 거야. 응?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저렇게 난감을 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말랑한 사람 같지만 몰라, 나도 뭐 내가 크게 뭐 같지만 좀 난 좀 헷가닥 갈 때가 있어. 정말로. 아마 나하고 오래 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나 모르겠지만 아니다 싶을 땐 나도 좀 변해. 그냥 저희한테 혼내신 적 한 번도 없는 거. 그건 뭐 다행인 거지. 그리고 그거는 너네가 뭐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 말고 아무튼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근데 승질내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저기서 얘기하다가 왔는데 예전에 그 어떤 애 부모님이 학원에 찾아와서 나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운 적이 있어. 누구예요? 어떡하냐. 여기 말고 예전 목동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걱정? 동상 거. 근데 수영 그러면 그냥 뭐 싸우다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걔가 잘못? 그냥 난 그때 지금 아새끼가 계속 내신 때인데 떠들고 지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날벼락을 좀 몇 번 내렸더니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걔네 아빠가 찾아왔는데 응? 아무튼 그래서 왜 한테 막 그러냐고 아무튼 그래서 왜 내 새끼한테 그러냐고 이 새끼야. 그래서 이 새끼만 소중하고 남의 새끼는 소중하지 않냐고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덤빈 적이 있어. 나보다 나이 많은 좀 아저씨 뻘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응? 근데 걔는 당연히 나갔지. 걔는 당연히 나갔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한번 대들고 나서부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잡혔어. 정말 그거야. 근데 너네는 유치하게 그런 거 갖고 분위기 잡고 그러지 마. 나이 먹었으면 이제 나이 먹은 값을 해야지. 그래 네가 잘 써야지 뭐 이러고. 아무튼 그냥 점수 중요하지. 근데 점수보다도 체험이에요. 체험. 어떤 체험?
시험을 대비할 때 종합적인 체험, 나를 이제 절제력, 그리고 인내력, 집중력, 그리고 사전 계획력, 그리고 여러 과목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들이 키워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 가면 더 중요하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헤매지 말고 어차피 공부할 거고 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저희 모의고사 보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것도 내신처럼 5등급제로 나와요? 너네 그 5등급 있잖아. 오늘 산모 같지 않나? 근데 그 너네 그 등급 그 숫자에 뭐 저게 그 신경 쓰지 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보면 뭐 9등급이 5등급이 되면 아 나는 2등급 안에 1등급 안에 들겠지. 소용없잖아. 10명한테 정말 다 소용없어. 결국은 상대 평가라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안 들어가. 내신에는 안 들어가지. 근데 왜 보는 거? 그냥 수능 대비. 수능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수능도 수능이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을 알아야지 내신도 대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들 하세요. 나는 어차피 까놓고 너네들 스쳐가면 그만이야. 진짜. 물론 나만큼 지나간 애들하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그래도 친한 척하지만 결국은 남이야. 그래. 보면 다들 굉장히 보면은 뭐 카톡 나온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아유 끝나고 그지랄을 하는데 다 가식이야. 그거는 중요한 거는 가르칠 때가 제일 중요한 거고 끝나고 나서야 뭐 지들 뭔 소리를 못해. 응?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적어도 여기 있을 때만큼은 기본적인 걸 하기를 바래요. 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남하고는 다르지.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애가 서울대를 가면 뭐하고 어? 지잡대를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니? 서울대 가면 좋죠, 쌤. 좋기야 좋겠지. 그러나 그 빨 다 떨어지는 날이 와요. 어? 서울대 갔다고 애들 좀 들어오지? 그런다고 그 새끼들이 서울대를 가겠냐고. 그거 착각을 알면 거품은 터지게 돼 있어. 인생에서 좋은 때가 있잖아. 그럼 그 좋은 것들 때문에 나쁜 때도 분명히 생겨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지? 그때야 좋지? 근데 매번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서 몰려오는 결핍감 그리고 뭔가 허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꾸준하게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쁘지 않네. 너무 많아지니까. 자 끝. 연세대학교 포스트. 네, 제발. 무슨 대도하는 슬로건 배경하는 애들이 꼭 유빈인데 그거. 자 봐봐 194쪽. 유빈이는 뭐야? 서지스부터 찾아가면 되지 않아? 네, 그냥 왜 바꿈? 원래 공부. 왜 너네가 가기 싫은데? 너네가 뒤로 천다. 지금 좀 모았으면 왜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쉽지? 뒤로 천다. 저번에 저한테 그거 뭐지? 뭐 뭐였지? 그 교실 가서 뭐였는데? 많이 찢어졌어. 다 있나? 아 시험 뭐야? 자 아니요. 어떡하냐? 뭘 배워? 아 그거 말고 깜짝이야. 원래 그 접속 부사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해야지 얼굴 살이 좀 거기 안 되면 거기가 새로 생긴다.
새로 생긴 데 있어. 새로 생긴 데 1시간에 1,000원이래. 뭐가? 스터디 카페. 어디? 이거 엔딩? 알아. 근데 깨끗하네. 비싸? 근데 1시간에 1,000원이래. 나는 시간제로 해놔가지고. 그룹. 자, 봐봐. 그룹. 자,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처음 듣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하고 시키는 걸 해봐. 자, 이거를 일단은 해석을 하고요.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자, 이걸 해석하고 이거를 직설법으로. 자, 해보세요. 자, 더 됐나? 빨리 해보세요. 법인의 숙제했지? 네. 아이는 숙제했지? 네. 민채 숙제했지? 소민 숙제 안 가져갔죠? 예. 혜진이 숙제했나? 예. 원율이 숙제했나? 집에 있는데. 응. 하영이 숙제했지? 네. 이제 했고. 자, 수능 단어 법인이 했고 아인이 했나? 네. 응? 했어요. 민채 안 했죠? 소민이 안 했죠? 수능 단어예요? 했는데. 그럼 뭐라? 혜진이 수능 단어 했어? 네. 원율이 했어? 네. 하영이 했고 민재 했고 수능 듣기 법인이 다 맞았어요. 아인이 다 맞았어요. 민채 다 맞았어요. 소민이 다 맞았어요. 혜진이 다 맞았어요. 원율이 맞았어요. 하영이 다 맞았어요. 민재. 다 맞았어요. 자, 봅니다. 그만. 자, 보겠습니다.
가정법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시제의 혼돈이에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고우라는 자 보세요. 우리는 고우라는 동사를 뭐라고 해석하죠? 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보다 한 타임 과거는 went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갔다라고 해석하죠. 그죠? 그리고 will go 이건 뭐다? 갈 것이다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이거보다 한 타임 시제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얘보다 과거 완료. 그죠? 과거 완료는 정해진 시제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더 이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은 이것밖에 없는데 편의상 구분을 하기 위해 이걸 갔어 썼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왼쪽에 있는 거를 동사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동사의 해석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went를 갔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go라는 단어를 가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요렇게 써놓은 놈을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가정법이에요. 즉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의 틀이 깨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went라는 단어를 보고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went를 써놓고 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가정법의 본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그래서 가정법은 시제의 혼돈이에요. 이 동사의 꼬라지를 보고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 내가 보니까 그 본질을 아는 친구도 있고 아직 잘 서투르게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정법 문장의 특징. 가정법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라고. 자,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개의 가정법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난 건데, 그래서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쳐다봐야 된다? 동사의 꼬라지. 동사의 꼬라지부터 봐야 돼요. 줄여서 동고. 자, 그래서 여기엔 you. 자, 이 you가 뭐야? 자, 여기엔 you는 누가 보더라도 동사의 꼬라지는 무슨 꼬라지? 과거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자, 가정법의 기본 패턴에서 여기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조동사는. 자, 조동사가 원래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will의 과거형인 would, can의 과거형인 could, shall의 과거형 should, may의 과거형인 might. 그래서 우슈쿠마. 자, 이 우슈쿠마가 있는데 should는 맛 같고 might도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우슈밖에 없어. 우슈. 자, would, should가 있는데 would, could가 있는데 would가 내가 봤을 때 전체 가정법의 한 3분의 2는 would를 써.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이건 3분의 1 정도는 could가 쓰여요. 어쨌든 그런 건데, 자, 얘도 조동사의 꼬라지가 동꼬가 과거가 됩니다. 그죠? 앞에 과거, 뒤에 과거, 맞죠? 자, 되게 중요한 법칙인데 가정법의 대부분은요,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예요. 이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혼합가정법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왜? 2005년도인가? 이거 관련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가 완전 그 출제자 완전 개쌍욕 먹고 나가지고. 뭐요? 혼합가정법을 시험을 냈다가 착살이 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나와. 선생님 때 아니에요? 2005년?
뭔 소리야? 야, 쌤 그때 나이가 몇인데? 자, 75년생이잖아. 그러니까 30. 자, 아, 2005년. if she knew the fact, she would be happy. 자, 이랬을 때, 자, 기억합니다. 동사의 꼬라지, 동꼬가 과거인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야?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는 동꼬가 과거라는 얘기야. 즉 동사의 꼬라지가 과거라는 얘기지 해석을 과거처럼 하면 안 돼요. 알겠어? 95년에 성인이지. 20살이지. 자, 다시 아니? 동사의 꼬라지가 과거인 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과거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동꼬가 과거라는 얘기예요. 동사의 꼬라지가. 그런데 동사의 꼬라지는 분명히 과거같이 생겨먹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현재처럼 하는 거예요. 현재처럼. 그건 뭐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이 아니라 뭐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녀는 행복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할 것이다. 할 텐데.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동사의 꼬라지는 와. 과거같이 생겼지만 야, 해석을 태어나요? 현재처럼 하는 거예요. 행복했을 텐데 안 돼요? 안 되죠. 텐데. 행복할 텐데. 현재로 써야 돼. 자, 그녀가 그 사실을 알면은 행복할 텐데 그 얘기는 뭐다? 모른다는 사실. 그 여자가 그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 알지 못해. 팩트 폭격을 날리면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말이야.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일종의 구라예요, 구라. 어? 이거는 일종의 가정법은 말 그대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구라. 직설법은 뭔가 하면은 이거를 팩트 폭격 날리는 겁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안다면 알긴 뭘 알아. 알지 못해. 그래서 뭐다?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 자, 그래서 숙명적으로 가정법과 직설법은 뜻이 반대로 들어갑니다. 즉, 가정법이 긍정이면 직설법은 부정이에요. 가정법이 부정이면 직설법은 긍정이에요. 이게 서로 낫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험 문제에서 얘를 직설법 0으로 바꾸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게 요즘 뭐 법적으로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잘 안 나오지만 재미삼아 해보면, 자,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세 군데만 건드립니다. 세 군데만. 자, 그 세 군데가 뭐다? 일단은 if, 그리고 이쪽 동사, 요쪽 동사, 이 세 개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 자, if는 자동으로 as로 바꾸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가운데 so를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so를 지우고 as로 빼내면 상관없어요. 잘생겼다, 그래서 인기 많다는,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 많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직설법으로 바꿀 거냐. 자, 이건데 3단 논법. 첫째, 지금은 가정을 직설로 바꾸죠. 가정을 직설로 바꾼다는 얘기는 팩트 폭격을, 자, 어떻게 배운다? 자, 팩폭을 날리라는 거죠. 자, 팩폭 날리면 한 타임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뭐야? 현실 자학 타임이잖아. 즉, 한 타임 시제를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제면 한 타임 현재니까 현재로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쓸 것이고, 두 번째, not은 넣었다가 뺐다가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라는 거죠. 여기 낫 없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낫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쓰인 동사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no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쓰되 not을 넣어라 이 소리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does not이 되는 거죠. does not know. As she does not know the fac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얘도 과거인데 현타 오니까 이거는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not 없지? 그럼 not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세요. could가 들어가면 그 could는 can으로 바꿔요. 그런데 would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그 would를 will로 바꾸면 안 됩니다. would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would는 일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ould be잖아.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비동사가 되는 거죠. 즉 she라는 주어 뒤에 비동사를 쓰는데 not을 넣은 현재로 쓰니까 뭐예요? isn'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무르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시제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왜 비싼 밥 처먹고 왜 이렇게 쓴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는 다 이 문장들이 다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시제를 가지고 표시를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이게 좀 빨리 할게. If I had been healthy, I could have done it인데요. 한번 보면 자, 여기에 had been의 동고가 뭐야? 동사의 꼬라지는 딱 봐도 과거 완료지. 맞죠? 근데 여기는 동고가 좀 이상해. 아이는 이런 얘기 참 좋아하는데 고추집 본문에서 제일 많이 웃었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정법 뒤쪽 문장에서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조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분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조동사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조동사는 나는 최대한 가봐야 과거밖에 못 가거든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본동사가 그러면 당신은 과거만 가슈. 내가 완료를 표현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는 과거 완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과거 완료. 여기는 좀 어설프지만 과거 플러스 완료. 뭔가 최선을 다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과거 플러스 완료. 이게 가정법 시제 일치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과거 완료. 여기는 어설프지만 조동사의 과거형과 현재 완료. 이거는 당연히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고. 그래서 과거 플러스 완료. 과거 완료, 과거 플러스 완료 해서 동고가 과거 완료, 과거 플러스 완료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말은 동사의 꼬라지가 과거 완료라는 거지 해석을 과거 완료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즉 가정법 과거 완료면 이제 마음 놓고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건강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죠. 맞지? 그 얘기는 뭐다? 내가 건강했어? 건강하지 못했어? 건강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그 일을 했어? 안 했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법의 어법을 사실 그 시험 문제나 어법에서 잘 내진 않아요.
적어도 그 수능에서는 그런 거 나오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학교 내신에서는 아주 잘 물고 늘어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뭐다? 시제의 혼돈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흔들린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내용을 자, 이 표 있지? 웬트라고 자 조나단이라 쓰고 잘생김이라고 읽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웬트라고 쓰고 가다라고 해석한다. 나중에 이게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쭉 써놓고 봐봐. 웬트 갔다 고 가다 will go 이렇게 써놓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갈 때 요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요렇게 써놓고 요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요걸 하나 적어주고 여러분들 활용을 하세요. 어떤 애들은 이거 아주 기발하다고 나한테 막 고마워했어. 별로 관심이 없으면 뭐 안 보이겠지만 쌤, 다 불러주세요. 어떤 거? 이거. 아 이거? 직설법? As I wasn't healthy I could not do it이 됩니다. As I wasn't. wasn't 1번은요? 이거? 네. As she doesn't know the fact she isn't happy. 와, 맞았어. 대박. 다 틀렸네. 밑에 가는 다시 As I was not healthy I couldn't do it. couldn't can't가 아니고 couldn't do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가정법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하나씩 보입니다. 이거 하나씩. 모임? 쌤 여기 너무 많이 줬는데 저희. 아, 쌤, 이쪽으로, 오늘 하는 이쪽으로. 거예요, 쌤이나? 나 소리 더 있어. 왜 이렇게 많나요? 앞으로 아니, 그냥 프린트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남았나? 네. 시험 유유. 시험 짜증난다 긴장. 저번에 이거 봤던 이거 못 건데? 받아. 제 탕인데, 쌤.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봤던 거잖아요. 일체 유심 이거 제일 받겠지. 제일 좋아하는데. 너네 왜 이거 안 받아? 안 주셨어. 그렇지 이거 알았는데. 자 보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어차피 너네 뭐 3학년이니까 뭐 한두 번 들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야 남는 거 혹시 하나 보고 모자라. 쌤 유튜브 올렸더라고요 영상. 나뭐 자 뭐였더라? 어디 갔지? 스티커. 혹시 남는 거? 니 뭔지 알지? 넌- 유튜브 올라고. 넌안 보게? 하얀 아니야 쌤 올린 거 같은데? 오늘 결석한 사람 있지? 보여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가 남을 텐데. 야 2개 갖고 있는 사람 솔직히. 이어 프로페. 민채 2개 갖고 있구나. 네? 2개 갖고 있구나. 내가 아까 분명히 개수 맞춰서 넣어놨어. 자 보자. 아이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짭이다. 자 거기에 보면 그 지금 이게 앞에 보면 5교시라고 돼 있죠. 5교시. 1, 2, 3, 4교시가 있어.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 예습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복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을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 예습은 한 줄 예습, 수업은 적자생존, 그리고 예습도 한 줄 복습. 어? 작년에 이거 했었잖아. 한 줄 예습, 그리고 적자생존 수업, 그리고 한 줄 복습. 자, 그 패턴이 있어요. 있는데 그 궁금한 사람은 내가 나중에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내줄 테니까 봐봐. 적자생존이 뭔데? 적게 무조건 적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 적어야 적어야 돼. 산다. 적어야지 산다. 적자 산다.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개조하지. 아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 달력이 보이죠, 달력이. 아, 씨. 달력에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8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원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22, 23이잖아. 원래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으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 우리는 있겠지만 한 달 넘게 분명히 한달 나오네. 내신은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학교 때는 4주 전이고 고등학교 때는 6주 전이 국룰이에요. 기본 룰. 주요? 또 그냥 공부하다가 끝나겠는데? 형은 집놀 생각. 자, 그런데 다행히 주말이 안 지났어. 주말을 지나느냐 안 지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왜? 여러분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하면 사실 자기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봐도 한두 시간 정도 내 공부를 할 시간은 드물어요. 그런데 주말은 내가 계획만 잘 세우면은요, 주중에 그 시간을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아직 안 지났다라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내신 수업을 하는데 보면은 그 밑에 나오지만 학교 성적은 필수 조건. 자,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공부 잘하는 새끼 기 팍팍 살고 공부 못하는 새끼 찌질하게 터지잖아. 물론 요즘에는 이상하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좀 경시되고 되게 뭐 범생이라고 좀 무시되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 시험 보기 전에는 짜증나고 긴장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막 일체 유심조가 있는데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건 정신 상태예요. 까놓고 정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번 시험 올백 못 맞으면 너 손가락 하나 자른다 이런 생각을 해봐. 자, 그런 일이 발중군으로 살아야지. 자, 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험상궂은 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밤에 잠이 오겠어? 밤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 결국 뭔가 하면은 그런 정신 상태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텐션과 긴장감 그리고 그런 어떤 실행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그 싸움인 거죠. 중학교 때 시험은요 사실은 뭐 논리력, 사고력, 개뿔 그런 거 없고요. 그게 암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중학교 내신의 특징은 범위가 있는 시험이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거의 웬만한 점수를 다 맞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암기 시험이에요. 다만 똑같은 암기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식의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고등학교 공부할 수 있겠냐? 당연히 안 되지. 응? 이 말을 바꾸면은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중학교 때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 싶을 때는 올해를 잘 활용을 해서 영어 내공뿐만이 아니라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됩니다. 정신 상태 넘어가봐. 자, 그래서 정신 상태를 바르게 먹으면 자, 똑같은 시험이더라도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예정된 아주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설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하자고 하면 난 분명히 잘한다고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한 과목만 잘 보면 좋은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자, 우리 학원은 영어 학원입니다. 따라서 나는 너네한테 뭐 영어밖에 못 가르치고요. 근데 나는 너네가 영어만 잘 보고 다른 과목 망하는 걸 아주 극혐합니다. 그 왜? 그게 너네한테 매력적이야? 영어만 잘 보고 다른 거 망하는 게? 괜히 영어가 공적이 됩니다. 이거 영어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나 그런 얘기 듣기 싫고요.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너네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돼. 그럼 뭐야? 다른 과목도 다 잘 봐야 되겠지. 자, 그러려면 거기 밑에 보면 효과적인 시험 준비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공부 방법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웃기지만 서울대 한 3,000명 정도의 애들의 그 통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만 모은 건데 4주 전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처음에는 작년 시험을 분석하라. 내가 작년에 어떤 꼬라지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목표를 정하고 4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시험 범위는요, 이미 당연히 몇 주 전, 1, 2주 전까지 모르지. 시험 범위 안 나왔다고 공부하는 건 너무 미친놈입니다. 왜? 시험 범위 내가 예측할 수 있어. 좀 예측 달라지더라도 한두 페이지밖에 차이가 더 나겠어?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를 확정하고 그거를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나눠줬던 그 계획표대로 한번 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 계획 당연히 100% 못 지키겠죠.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계획의 10%만 실행을 해도 그 계획은 대박친 계획이에요. 나머지 90%는 또 계획을 세우면 돼. 그리고 다시 10%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략을 보고 거기에 있는 공부 계획표를 바탕으로 계획표를 짜보고 자 넘어가서 자 그 뒷장에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 나방. 나방이 아니고 나비. 나비가 있는데 그 앞에 이게 뭐야? 번데기지 번데기. 여러분들 번데기 좋아하나? 아니요. 저게 뭐야? 맛있는데. 저 번데기 진짜 맛있어. 나 좋아하는데. 안 먹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은 사람이 그 능지처참 당할 때 그 신경이 끊어지는 만큼의 신경이 끊어진다. 그 정도로 나비가 아니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변태 과정을 겪어야 해요. 변태가 그 변태가 아니고. 자, 너네들 그 이너시아가 뭐야? 이너시아. 이너시아는 관성이라는 뜻입니다. 관성을 극복하라. 자, 게임질하는 새끼들 게임 끊어. 게임 못 끊잖아? 지잡제 예약이야. 정말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너네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설마 학교에서 게임하겠어? 학원에서 게임하겠어? 수업 중에 게임 못하죠. 그러면 게임은 언제 한다? 게임은 내가 봤을 때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는 게임은 마약이야. 왜? 정상적인 아니 마약이고 암세포예요. 게임은. 왜? 암세포가 뭐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다 갉아먹지.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게임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좀먹어버려요. 그래서 게임 끊으세요. 게임 못 끊으면 그냥 지잡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게임 못 끊잖아. 그냥 아무튼 그래. 그리고 자 목표 세우고 자 비어 프라핏 이건 뭔가 하면은 프라핏 뜻이 뭐예요? 프라핏 아는 사람? 프로핏이요. 프라핏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할 때는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험 대비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걸러내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자 거기에 있는 월드는요. 거창한 월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네. 자 백날 손흥민 골 넣고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열광하면 뭐예요? 너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타니가 와가지고 지랄하고 뭐 해도 너네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너네 게임은 바로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게임으로 너네가 너네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시험 잘 보고 자, 이 시험을 즐기길 바랍니다. 네. 6시. 일요일도?